CPI 둔화로 미 연준 한숨 돌리다. 비트코인 ITF 자금 유입 드디어 시작. 채굴자들이 팔지 못할까? 8만 달러의 장벽이 보유 신호로. 미국 각주에서 비트코인을 쟁탈. 다음 큰 투자자는 누구인가? 7.7만 달러가 끝인가 시작인가? 데이터로 분석한 비트코인 96% 미개척지 정복전. 금지에서 해제로 러시아의 암호화폐 정책 대전환. 스테이킹 안 하면 손해일까?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SEC에 압박.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재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법칙을 마스터하여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서문 3월 13일 목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2월 CPI는 전년 대비 2.8%로 예상 2.9%보다 낮았고 월간 0.2%는 예상 0.3%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미 연준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미국 주식은 소폭 반등하였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번 주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그 규모는 6억 4만 달러에 불과해 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ITP는 여전히 1,030만 달러의 자금 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필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4시간 수익 순위에서 상위 20위에서 밀려났으며 현재 21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84,00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변동성이 커지고 일중 변동폭이 4,000달러를 넘었으며 변동성은 4.76%에 달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신호는 불분명하며 언제든지 개미 털기 모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함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의 차월물과 근월물 가격 차이가 495달러로 축소되었으며 이는 11월 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17일에 최고치 1,705달러에서 반토막난 수치로 시장의 강세 심리가 식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F 벤치마크스의 제품 책임자인 토마스 엘도시 씨는 트레이더들이 기대를 수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트럼프 당선의 호재를 이미 모두 반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친암호화폐 대통령 하 상승장이라는 신화는 깨졌고 이제는 거시경제가 비트코인의 운명을 다시 쥐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 차이가 크게 축소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선물 프리미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정은 레버리지 없는 롱 포지션의 청산일 뿐 시장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 상승장은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시장은 강한 매도 압력에 직면했고 채굴자들이 주요 매도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181만 6,410 비트코인에서 180만 8,810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8,000 비트코인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론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보유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야 하지만 데이터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시장의 매도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보여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현재 8만 달러는 일부 채굴기의 가동 비용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보유량은 안정적이게 되어 대폭적인 감소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추가로 하회할 경우 채굴자들이 매도세를 종료하고 다시 비트코인 쟁여두기 모드로 돌아가 시장 회복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및 디지털 자산 준비를 공식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수준의 전략적 자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준비자산에 사용된 것은 정부가 압수한 20만 비트코인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공짜로 얻은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언제든지 명령이 변경되어 하룻밤 사이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비트코인 여성 구세주 신시아 루미스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여 100만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진정으로 안정된 것이 될 것입니다. So delighted. I can't even describe how pleased I was
that he supported it. And he was much more supportive. 트럼프의 추진력으로 텍사스주는 SB 21을 통과시키며 미국에서 최초로 주 차원의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한 주가 되었습니다. 매년 최대 5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및 주요 암호화폐를 구매할 예정이며 자금은 재정 흑자와 세수에서 나옵니다. 뉴햄프셔주는 ICB 300일을 제출하여 비트코인 준비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타주도 이를 이어가며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서는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비트코인뿐입니다. 아리조나주도 비트코인 준비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진척 상황은 유타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한때 7만 7천 달러를 하회했으며 현재 8만 3천 달러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하차해야 할까? 아니면 저가 매수를 노려야 할까?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고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며 감정적인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비트코인의 트렌드와 사이클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트렌드와 사이클의 교차점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말 최고점인 10만 달러에서 약 30% 조정을 겪었으나 이는 역사적인 강세장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변동 범위 내에 있으며 약세장에서 보이는 40% 조정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확장이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4분기 동안 1,75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블랙록의 ABAT는 한 주 동안 14억 5천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엘살바도르는 2만 비트코인의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스트래티지 등 10여 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은 2024년 대비 2배 증가한 31%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4%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예상치 못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는 측정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수십억 명 규모의 시장에서 96%의 블루오션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미래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미이며 아프리카는 1.6%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지역에서 비트코인의 보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 96%의 미개척 시장은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새로운 규제 투자 가능, 결제는 안 될까? 게슬러 퇴임 후 SEC의 입장 변화했나? 암호화폐 ETF가 또 멈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으며 큰 타격을 입었고 스위프트에서의 차단으로 기업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국제무역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게 된 러시아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암호화폐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전에는 암호화폐가 금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으나 이제는 구세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 운용부터 국경을 넘는 결제 허용까지 러시아는 암호화폐의 길을 착실히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의 시험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3월 12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제안을 발표하며 한정된 범위의 러시아 투자자에게 거래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 관련 규제 논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산이 11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 доля США 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е сокращается,
а значит и влияние доллара на миров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тоже сокращаются.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происходят процесс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именением друг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Вот, например, биткоин. Кто может запретить? 러시아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편으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사실 2021년 제정된 디지털 금융자산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시험적 제도를 제외한 모든 결제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조치는 시도와 조정을 반복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 정책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전개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미국 SEC의 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퇴임하자 암호화폐 시장은 일제히 활기를 띠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암호화폐 ETF 신청을 잇따라 제출했으며 그 중에서도 솔라나 관련 제품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 SEC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며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XRP의 ITF 신청을 모두 보류 처리했습니다. SEC의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한 번은 기대감을 가졌던 상황에서 다시 제약을 받게 되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자유시대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2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 BJX는 프랭클린 템플턴을 대표하여 미국 SEAC의 솔라나 현물 ITAF 신청을 정식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이 ETF가 SOL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이킹하지 않으면 추가 SOL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ETF가 배당금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미 2월 10일에 솔라나 신탁을 등록했으며 Grayscale, Bitwise, VanAck, 21 Shares, 캐너리 캐피털과 함께 솔라나 투자 상품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The SEC has delayed a decision on whether to allow ETFs for certain altcoins. In a number of releases published on Tuesday, the securities regulator gave notice that it was taking extra time to consider rule changes to allow Solana and XRP fund proposals from Bitwise and 21 Shares. 프랭클린 템플턴이 솔라나 ITF를 공식적으로 신청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솔라나의 채택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의 성숙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처리량과 단일 아키텍처의 잠재력이 암호화폐 산업에 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때 솔라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미국 암호화폐 준비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철회되었고 결과적으로 법 집행기관에 의해 압수된 토큰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솔라나 ETF 신청은 SEC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WLPI의 신규 발행분이 거의 모두 판매되어 249.6억 개의 토큰이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구매 가능한 토큰은 343만 4,500만 개뿐이며 총 판매량은 250억 개입니다. 솔라나 재단은 커뮤니티 주도의 웹3 모빌리티 및 결제 플랫폼인 노마즈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자금은 데이터베이스 속도 최적화, 결제 옵션 확대 및 신규 사용자 유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니의 L2 블록체인 부문인 원아이움은 일본의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인 라인과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라인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4개의 미니게임이 S1아이움에 통합되어 게임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2024년 인도의 웹3 스타트업이 조달한 자금은 총 5.6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3년에 2.7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요 지원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AI, 미드웨어 및 데이터 도구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수이는 암호화폐 보안 플랫폼인 블록에이드와 협력하여 수이 생태계의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블록에이드는 수이 지갑의 보호 기능을 추가하고 수이상의 스마트 계약 취약점, 오프체인 위협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